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강의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울고 싶었던 그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조롱의 말들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낯선 글자였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우밍입니다. 상하이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는 윈난성의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대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곳이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하이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학 첫날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기소개에서 흘러나온 제 지방 억양 때문에 교실 전체가 미묘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부터 저는 촌뜨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징 출신의 엘리트 자오 웨이시아는 저를 괴롭히는데 가장 앞장섰죠. 시골에서는 정확한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나 보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교실은 항상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조차 그녀의 편이었어요. 성적은 좋았지만 발표할 때마다 제 억양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귀국 열차표를 검색했어요.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온 마을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어요. 강의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기숙사에서는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웠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기숙사 공용 거실로 나갔을 때였어요. 한 룸메이트가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넘겨짚은 화면 속에서 처음 보는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별자리 같은 문자였습니다. 룸메이트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고 그 글자는 한글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천송이의 당당함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글. 그 낯선 글자체가 이상하게도 저를 매료시켰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한글의 역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글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를 쓸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새로운 목소리를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도서관 게시판에서 한국어 스터디 모임 메모를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3명이 모이는 작은 스터디 모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자로서 서로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던 중 웨이시안이 우연히 저희를 발견했어요. 그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국인이 왜 작은 나라의 언어를 배워? 우리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언어인데. 그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감이 아니라 어떤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별과 조롱의 벽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어쩌면 한글이라는 이 낯선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째,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한국어 단어 10개를 외우는 것이었어요. 강의 시간에도 몰래 책상 아래서 한글 발음을 따라 써보며 입모양을 연습했죠. 밤에는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다라만 써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이해하면서 그 과학적인 체계에 감탄했습니다. 중국어 한자를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자는 암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한글은 규칙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었거든요. 스터디 모임의 친구들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린이라는 친구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선배였고 나머지 한 명인 샤오는 저와 같은 학년이지만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만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끄러워서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점점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어요. 우리끼리 한국 이름도 지었습니다. 웨이시안의 조롱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녀가 제 지방 억양을 조롱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어 문장을 외웠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터디 모임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 노래 별빛이 내린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폰으로 들으며 가사를 외웠어요. 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는 마치 저에게 하는 위로의 말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린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한중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학생 대표를 선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샤오는 제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으니 지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대표가 된다면 한국에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한글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자신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정을.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별빛이 제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하며 답장을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교류센터를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기쁨에 들떠 스터디 모임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으니 이제 2차 면접이 남았다고요. 면접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린과 샤오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저는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국 문학에 관심이 깊었기에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하더라도 면접에서만큼은 꼭 한국어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면접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스터디 모임에서의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밍입니다. 한국 문화와 한글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 한국어 인사에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틀 후 최종 선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교류 행사 대표로 저와 다른 학과의 학생 1명이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웨이시안도 선발 결과를 확인한 모양인지 그날 이후 그의 적대감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대표로 선정된 소식이 퍼지자 웨이시안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녀는 교내 SNS 그룹에 제가 한국 문화만 좋아하고 중국 문화에 자부심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작성한 한국 문화 관련 에세이를 애국심 결렬하며 비판했어요. 그의 게시물은 금세 학내에 퍼졌고 몇몇 학생들이 그에 동조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두려웠지만 린과 샤오가 제 편에 서서 격려해 주었어요. 그들은 웨이시안의 주장이 편협하다는 반박 댓글을 달아주었고 다른 국제문화 동아리 학생들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편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작성한 한국 문화 관련 글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분명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감이 들었지만 곧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정치적인 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문화와 언어 학습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레시피, 한글 쓰기 연습, 유용한 한국어 표현들. 이런 내용은 검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또한 린의 조언에 따라 글에 중국 문화와의 유사점이나 역사적 교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연결성을 강조하니 부정적인 반응도 줄어들었어요.
웨이시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 글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글 학습에 관한 팁을 공유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 중 다수는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 행사까지는 한 달이 남았고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웨이시안의 방해나 온라인 검열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문화 교류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글이라는 별빛은 이제 제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 행사 대표로 선발된 후 제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매일 저녁 문화교류센터에서 행사 준비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한국에서 오는 대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언어 교환 세션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기초 한국어를, 한국 학생들에게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준비 기간 동안 웨이시안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행사 기획회의에 불쑥 찾아와 제 아이디어를 비웃거나 때로는 제가 행사 포스터를 붙이면 뒤에서 떼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 편에 서주었고 심지어 학과 교수님 중 한 분도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교류 행사를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화교류센터 책임자이신 장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웨이시안이 학교 당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제가 애국심이 부족하고 외국 문화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내용이었죠. 장 교수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밍, 웨이시안의 아버지는 교육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야.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어. 내가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증명해야 해. 내 한국 문화 사랑이 중국에 대한 사랑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 한국어 공부는 결코 중국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제 시야가 넓어졌고 중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을 통해 찾은 자신감과 목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린과 샤오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유사점과 역사적 교류를 주제로 한 발표를 준비했고 양국의 공통된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내 신문에 기고문을 써서 제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은 자국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한글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새로운 언어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와 열린 마음입니다. 이 기고문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고 특히 국제학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도 외국어를 공부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죠. 학교 당국도 점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웨이시안의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대다수 학생들의 지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는 최종적으로 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도 웨이시아는 행사 준비 자원봉사자로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장 교수님은 화해의 기회라며 받아들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중 문화 교류 행사를 앞두고 또 다른 도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는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제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슴속에는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선물한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요. 드디어 한중 문화 교류 행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비자 신청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와 영상으로만 보았던 한국 땅을 실제로 밟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한 한국 대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모두 놀라워했고 어색한 발음에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하나하나 신기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펼쳐진 한글 간판들까지도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환영식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웨이시안이 한국 측 행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웨이시아는 행사 담당자에게 제가 진지한 학문적 관심보다는 단순한 팬심으로 여기 왔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웨이시아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메일로 한국 측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행사 담당자들이 저를 약간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첫날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행사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심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제가 얼마나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그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행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 감탄했고 제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서울 도심 투어에서는 제가 먼저 지하철 노선을 파악하고 일행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과 김치찌개가 입에 잘 맞았고 한국 학생들이 알려주는 식사 예절도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식사 중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한국 대학생 지수는 저에게 중국에서 정말 혼자 한국어를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발음이 좋다며 칭찬도 해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차별, 우연히 한글을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새로운 자신감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지수는 다음 날 학교 한국어 교수님을 만날 때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거리, 밝은 조명,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 마치 드라마 속 세상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일정표에는 자유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카페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아늑한 공간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지수가 추천해준 삼청동으로 향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 골목골목을 거닐다 보니 독특한 외관의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별빛 책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이름이 제 여정과 묘하게 맞닿아 있어서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테이블마다 작은 독서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중국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위한 공간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의 책이라고 적힌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한국 시인 윤동주의 시집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시였지만 간단한 영어 번역도 함께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별해는 밤이라는 시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동주의 시에 담긴 우주적 고독과 희망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이 시를 통해 더욱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다가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카페의 주인이자 한국 문학 번역가였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 시집을 읽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생이고 한글을 독학으로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놀라워하셨어요. 그분과 나눈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또한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계속해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점들이 즐비한 광화문 일대를 지나며 한국의 활발한 독서 문화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큰 서점부터 작은 헌책방까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번역가 분의 말씀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의 행사는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 교류 세션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의 주제를 급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한글과 한자 두 문화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한 진정한 문화 교류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문화 교류 세션에서의 제 발표는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글과 한자 두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두 문자 체계의 역사적 관계와 각각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 중 웨이시아는 계속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 발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며 향후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중국 대학 측 인솔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웨이시안이 중국 본교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이메일에는 제가 한국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 발표 자료의 일부분을 편집해 마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인 것처럼 조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귀국 즉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최악의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수도 있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꿈이 생긴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니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요. 먼저 인솔 교수님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제 발표 자료 원본과 녹음본을 제시하며 웨이시안의 주장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또한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언어학과 교수님은 제 발표 내용에 정치적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써주셨어요. 린과 샤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학교 내 다른 학생들에게 제 상황을 알리고 지지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또한 제가 운영하던 소셜미디어에 한국 문화 교류 행사의 진실된 경험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문화의 교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코 애국심 부족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제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다른 대학의 국제 교류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한중 문화 교류 행사에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총장님이 깜짝 연설을 하셨어요. 언어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교류가 오히려 각국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학생 대표였던 제 이름을 언급하시며 양국 간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웨이시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폐회식이 끝난 후
중국 측 인솔 교수님은 제게 사과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글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글이라는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린과 샤오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웨이시안의 메일로 시작된 소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학교 내에서 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오해를 풀었고 웨이시안은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어요. 그녀가 왜 저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자신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좁은 시야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류 행사 이후 제 인생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학교 신문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을 연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한국어 스터디 모임의 규모도 커져 이제는 매주 15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제 출신이나 억양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법이었거든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로 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중국 학생들을 위한 자료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제가 고향인 윈난성의 가난한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콘텐츠를 많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한 달 만에 회원이 5,000명을 넘었고 중국 각지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올린 한글 기초 학습 가이드는 다운로드 수가 2만 건을 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의외의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웨이시안이었어요. 그녀는 짧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학교 징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편협했던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교환학생 출발을 한 달 앞두고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작은 마을로 돌아가니 모두가 저를 자랑스럽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제 성장에 감동하셨는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마을의 조그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특별 수업을 열었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1년 전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랍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며 그것이 제게도 진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별빛처럼 우연히 제 인생에 들어온 한글은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